해외 스포츠 선수가 한국에서 사망했다. 유명 연예인 커플은 이혼했다더라.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떠도는 이런 뉴스를 보고 저 역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몇 번의 검색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10대라면 어떨까요? 이런 가짜 뉴스에 지속적으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과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교육 정보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교육법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첫 회로는 최근 만우절에 쏟아진 가짜뉴스를 계기로요. 올바른 미디어 교육에 대한 유익한 정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번 만우절에도요. 기다렸다는 듯이 가짜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졌죠. 우리 아이들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과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대외 정보까지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상에 친숙한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SNS 등의 뉴미디어 사용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모바일 기기랑 PC를 합해서 하루 평균 8시간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면 시간에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2019년 당시에 하루 평균 4시간 30분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줌 수업, 인강 활용 수업 등을 감안하더라도 요즘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은 정말 일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모바일 온리, 모바일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거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유튜브 사용량이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생활은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순으로 쇼폼 콘텐츠 사용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여기서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은요, 1990년에서 1992년까지 실험평가를 거쳐서 1994학년도부터 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포털 사이트 몇 번을 검색해서 알아내셨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은요,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이것이 기성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수능 시행연도를 검색해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식으로 정보를 아이들이 접하고 있죠. 그런데 유튜브에는요, 맞는 정보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가짜 정보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영상 창작자로 미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올드미디어에 비해서 팩트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아주 느슨합니다. 제가 편집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의 기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취재 과정에서의 사실 여부 검증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팩트체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요. 이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뒤섞여 돌아다닌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요, 한번 뇌에 각인되면 점점 더 그 생각이 진실로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뇌는요, 편한 것을 좋아해요. 정보를 판단할 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죠.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선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번 옳다고 믿는 그런 생각들은요,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즉,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접하고 생긴 그런 확신은요, 진짜 정보를 나중에 알려줘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접할 위험이 있고 확증 편향은 더 심해져서 궁극적으로 허위 정보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그런 레카처럼요.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팩트체크는 등한시한 채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이슈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영상이 순식간에 많이 유포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은요, 이를 부추깁니다. 알고리즘 무서운 거 다들 아시죠? 알고리즘 신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정 분야에 한번 관심을 보이면 계속해서 같은 분야를 추천해 줍니다. 만약 가짜뉴스를 한번 봤으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추천해 주면서 편향된 확증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너무 심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던 코로나 시기를 살펴보면요. 이란에서 메탄올을 마시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끔찍한 가짜뉴스가 퍼져서 메탄올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표백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다. 소 배설물을 바르면 코로나가 없어진다. 이런 팬데믹 시기에 나쁜 정보, 가짜 정보가 유행처럼 빠르게 퍼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요,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 학교에 맡겨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교육과정 개편의 소극적인 데다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의 그런 학교 시스템에서는 영향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교육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에서 본 중요한 정보는요, 웹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한 번 더 검색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교차 검증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두 번째, 썸네일이나 제목만 보고 넘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도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평소에 왜라는 의문을 품고 영상을 보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왜 이런 뉴스를 다뤘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왜라는 궁금증만 품어도요, 좀 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유튜브에서 창작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 영상은요, 되도록 신중하게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익명 뒤에서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고 해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 음성을 활용한 딥페이크로 잘못된 뉴스를 전하는 영상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유의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네 번째,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면서 보는 것이죠. 저는 아들한테요, 뉴스 일기를 써보라고 추천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접한 뉴스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가족 식사 때 좋은 대화 소재도 되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알짜 정보가 있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를 좀 걸러내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회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대회를요,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주변에 소개를 좀 많이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청소년 체크톤 대회인데요. 아는 사람만 아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입니다. 체크톤이란 팩트체크와 마라톤의 합성어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장시간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보는 그런 팩트체크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시기에 딱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생들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교급별로 2명 내지 4명이 한 조가 돼서 팀을 이뤄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예선에서는 팩트체크 과정을 담은 리포트와 미디어 콘텐츠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요,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인데요. 지역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요.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제가 이 대회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본선 방식 때문인데요. 이 대회는 팩트 체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오른 15개 팀은요, 활동비 50만 원을 지원받아서 본인들이 팩트 체크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바로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대회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예선에서는 팩트체크 기본 교육을, 본선에서는 전문가 피드백과 심화 교육을 함께 진행하니까요. 굳이 수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육을 들을 수도 있고 얻어가시는 게 분명히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1등을 2팀 선정하는데요. 1등 수상팀에게는 300만 원과 함께 교육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각각 주어집니다. 최우수상부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요, 3군과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죠.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은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세계를 넓혀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참가자 접수 중이고요.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참가를 희망하시는 초중고생들, 대학생들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은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해력은요, 국어를 넘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미디어를 넘어서 디지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